두 번째 사도행전을 사도행전 첫 번째인데요. 투시 수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편잡의 우술은 그러니까 쉽게 하자면은 유부에 대항하는 우술인데 일반적으로 편잡설의 스타일에서도 거의 뭐 집학화의 그 의료 일화와 공통된 모티브가 포함되어 있다고 그 대표적인 게 이제 투시수라고 합니다. 그 편집의 우수를 배우고 의업을 시작하기 전까지의 경력은 사기의 전기 천머리에 다음과 같이 쓰여 있는데 그 일반적으로 편잡은 발해군의 정의 사람이다. 성은 진시오 이름은 월인이라 한다. 했다. 젊어서 어떤 사람의 객관 지배인이 되었다. 사객으로 장상군 그 전국시대의 의사인데 장상은 송이고 군은 고대의 존칭이다. 이름을 알 수 없다. 그 장상군이 들리곤 했는데 오직 편잡만이 그를 뛰어난 사람으로 여겨 항상 공손하게 대우했다. 장상군도 편잡의 평범한 그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객관에 출입한 지 10여 년이 지나 비로소 편잡을 은밀히 불러 마주하여 말하기를 나에게 비방이 있는데 나이가 많아 그대에게 전해주고 싶소. 이를 남에게 누설하지 마시오. 그 편잡이 말하기를 상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자 장상군은 품 안에서 약을 꺼내어 편잡에게 주었다. 이 약을 복용할 때는 상지수, 아직 땅에 닿지 않은 빗물이나 이슬 또는 산속 깊은 곳에 오염되지 않는 물로 복용하시오. 30일이 지나면 사물을 꿰뚫어 볼 수 있게 될 것이오. 그러자 비전의 책을 모두 편잡에게 주고 호련히 사라져 버렸다. 무릇 그는 보통 사람이 아니었다. 편잡이 그의 말대로 약을 먹으니 30일이 지나 담장 뒤편에 있는 사람을 볼 수 있었다. 이러한 그 투시력으로 병을 진찰하니 오장이 엉키고 뭉친 것을 모두 볼 수 있었다. 이렇게 해서 그는 특히 진맥으로 유명해졌다. 의사가 되어 제나라에서 조나라에 제나라나 조나라에 있었는데 조나라에 있을 때 편잡이라고 했다. 편잡의 본명은 진월인이다. 젊었을 때 옛날에는 대개 18세부터 20세를 소시라고 하는데 여관의 지배인을 하고 있었는데 장상군이라는 객과 알게 되어 그로부터 비전이 하는 우수를 받으면서 동시에 초인육도 물려받았다. 곧 약을 상지수로 복용하자 담장을 꿰뚫어 사람 볼 수 있게 되었던 것이다. 이 약을 써서 환자를 진맥하자 오장이 엉키고 뭉침을 투시할 수 있게 되었다. 이 이야기는 원래 역사적 사실은 아닐 것이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그 편잡의 실제성까지 또 사실은 믿을 만한 가치가 없다고 볼 수 있어요. 기사 회생의 인술은 곧 의도의 기초로 꾸며진 편자에게 위엄과 실용을 부여하기 위하여 도가 방사의 한 유파가 자신의 교리와 신앙을 삽입한 이야기이기도 하다. 장상군을 동해의 선인 부상목의 화신으로 보았다는 얘기도 그 대진전이라는 그 중국 사상의 사상서에 포함되어 있었는데 확실히 신비하고 기괴한 이야기로 시작되는 데다 모순과 혼란이 포함되어 있는 이 전기는 사료적 가치가 떨어지고 역사가 사마처럼 전순되어 온 이야기가 있는 그대로 체록했다고 생각된다. 중요한 것은 이 설화의 스타일과 그 의미라고 할 수 있는데 의사가 투시술을 배워 기적적인 치료에 성공했다는 모티브는 앞에서 인용한 지바카의 의료 일화에서도 있었다. 두통으로 죽은 젊은 여자에게 개투술을 시술하기 전에 지바카는 렌트겐이라고 해야 할 방법으로 머릿속을 투시하였다. 그가 투시술을 얻게 된 경위에는 의학 수업을 마치고 귀국하던 도중 다음과 같은 한 아동과의 만남이 있었다. 궁궐문 앞에서 뗄나무를 짊어지고 있는 한 어린아이가 만났다. 기파가 바라보기 그 아이의 오장과 장, 위가 모두 보이는데 매우 자세하게도 분명하였다. 기파가 마음으로 생각본데 본초경에 말하기를 야광수라는 것이 있어서 밖에서 안을 비추어 사람의 장부를 본다 하였다. 이 아이의 뗄나무 속에서 야광수를 얻을 수 없을까? 이게 실제적으로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지박하는 그 기파는 아이가 지고 있던 짐 속에서 장부를 투시해내는 불가사리한 나무를 찾아 투시술을 얻었다. 이제 말이 안 되는 좀 모티브인데 이번적으로 그러니까 기파의 그 정당성, 편잡의 뭐 정당성에 대해서 아마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그냥 표현한 것 같아요.
그 야광수는 산스크리트어의 한 역으로서 이것은 속단 약, 상처난 근육이나 뼈를 접촉시킨 약을 만들었다고 한다. 그 소위 생명을 재생하는 성스러운 나무이다. 편집의 구한 어, 상지수에 대해서 도가의 설에 따르면 수목은 생명과 근원이기 때문에 그 위에 고인물 곧 상지의 물은 생명의 정액이며 신성이 소유한 불로불사의 영역은 이 물을 가리킨 것에 불과하다고 얘기했고 그 생명을 연장하는 성스러운 물이라고 어, 그러니까 어떤 논문에서 이게 얘기를 응용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거는 좀 상징성이 굉장히 강하죠. 그러니까 투이 수술을 전해받은 상대가 어린이나 노인으로 설한 문학 문학이라는 맥락에서 보면은 그러니까 동신과 늙은 현자라고 하는 아, 유사 사항이 좀 있었습니다. 그 두 개가 렌트겐 신화가 부합되는 것은 결코 우연이라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 두 번째 기사회생의 설화인데요. 그 중국의 고사성어에 죽은 사람을 일으키고 백구를 살찌게 한다라는 말이 있다. 그러니까 죽은 사람을 살리기는 불가능하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기적치료이며 인도에서는 그 기파, 중국에서는 이제 편잡이 이어 결부되어 있다. 사기의 편잡 전기는 세 가지 치료 일화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두 번째가 기사회생에 관한 이야기이다. 그 뒤 편잡이 광나라를 지나게 되었을 때 과계 태자가 죽었다. 편잡은 과계의 국문 밑으로 가서 의술을 좋아하는 중서자에게 물었다. 태자는 무슨 병입니까? 나라에서 병을 쫓는 기도가 매우 대단했었다고 하이 말했다. 중서자가 말했다. 태자의 병은 혈과 기가 불규칙하고 서로 어둡게 얽혀 원활히 소통되거나 발산되지 못하여 갑자기 밖으로 발작하게 되었으니 내장을 상하게 된 것입니다. 전기가 사기를 제지하지 못하고 사기가 쌓여서 소통이나 발산이 되지 못하였으니 이는 양기는 완만하고 음기는 급박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갑자기 쓰러져 돌아가신 것 같습니다. 편집이 물었다. 돌아가신 것은 몇 시입니까? 개명이 오늘날에 그러니까 개명 오늘날에 이제 오전 1시 3시 사이인데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1시 3시 사이라고 이제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염습은 죽은 사람의 몸을 씻고 옷을 입혀 염포로 묶는 것을 이제 시작하는 단계였는데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돌아가신 지 반나절도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 나라의 발해의 진월인이라고 합니다. 짐은 짐은 정나라에서 있어 아직까지 태자를 곁에 모실 기회를 갖지 못하였습니다. 불행히 태자께서 돌아가셨다고 들었으니 소신은 태자를 살릴 수 있습니다. 사마천의 사기의 편잡 창국 열전에 보시면 나와 있어요. 과기 태자가 죽었다는 거 들은 편잡은 우수를 좋아하는 중서자와 일문일답이었다. 먼저 병의 원인을 묻자 중서자는 편잡의 우수를 압도하려는 듯한 병리론, 전국시대의 제자백과의 기초가 마련되었고 편잡을 낳은 제나라 의학파에 의해 형성되었다. 한 시대 이후 내경의학으로 완성됐다고 설명된다. 혈과 기의 창난, 사기의 축적, 음양 조화의 붕괴에서 일어난 쇼크사로 판정했다. 그러나 눈앞에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고 고정된 병리설을 마구 적용하는 중서자는 편잡에게 자신의 속을 드러내 보이게 된다. 편잡은 자기가 살려내겠다고 하여 상대를 놀라게 한 것이다. 사기의 그 문장 중에 중국의 아, 시향이 중사가 과하다라는 문장이 일반적으로 온 나라에서 병을 쫓는 기도에 여념이 없다고 해석되고 있다. 한시 외전에. 그 서론에서는 중국이 갑자기 괴이한 일이 급함이 없을 수 있겠는가? 그 괴이한 일이 일어난다는 얘기죠. 온 나라가 묘지일 장례 준비로 바쁘지 않았는가로 의미하여 받아들여지면 됩니다. 그 태자가 이미 죽었기 때문에 그 다음 순서로 기도보다는 장례식이 오는 것이 자연스럽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기의 시향은 시향으로 바꾸는 것이 좋다. 왜 이것을 문제로 삼는가 하여
하면 앞에서 인용한 불설 내 여긴 영역에 있는 그 기파의 기사회생 설화와 매우 유사하기 때문이다. 그 설화에는 장자의 아들이 죽어서 장례를 치르고 있는데 아직 죽지 않았다며 통찰한 기파가 수레를 돌려 세우라고 하는 패턴이 보인다. 이 두 가지 설에는 죽음, 장례, 병리적 설명, 기사회생에 그 이라는 공통의 패턴이 있다. 후세 장준경 오장론의 편잡은 능히 상여를 돌려 세워 죽은 사람을 살린다고 한 것은 분명히 불교 경전의 영향이 있었을 것이지만 편잡이나 유부에 결부되는 것은 사마천의 사기의 선례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이 설화도 인도 의학이 중국에 전래되었다고 간접적인 증거의 설화로 삼고 있다. 그러나 이거는 좀 잘못된 생각이라고 봅니다. 이게 책에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북방 쪽에서 그 태양이 기울고 금성이 이제 새롭게 이제 부활한다는 의미하고 거의 일맥상통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저 북방 쪽 그 문명하고 문명의 그 영향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그 편잡의 진단법과 치료법. 곽태자가 살아날 수 있다는 편잡에 대하여 처음에 중서자는 의문을 보인다. 선생은 나를 속이라고 하는 것입니까? 무슨 근거로 태자를 소생시키겠다고 말씀하십니까? 의아해하는 중서자는 앞에 인용한 유부의 의술을 내세우며 만약 선생의 의술이 그러하다면 태자가 살아나겠지만 이라고 하여 기술의 우열을 문제 삼고 있다. 이에 대해 편잡은 중서자의 미숙함을 웃으며 의술을 보는 시각이 좁음을 지적한다. 중서자가 최고로 보는 유부의 의술은 편잡으로 본다면 옷을 벗겨 병이 어디에 있는지를 살피고 몸을 해부하여 그것을 제거한다고 하는 조잡한 기술에 불과하다. 이에 비해 편잡의 진찰법과 치료법은 어땠나? 먼저 진찰법에 대하여 편잡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그러니까 저의 진단은 절맥, 청성, 사용을 하지 않고도 병이 있는 곳을 말할 수 있습니다. 병의 양을 알면 그 음을 미루어 알 수 있고 병의 음을 알면 그 양을 미루어 알 수 있습니다. 병이란 내부의 반응이 밖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어서 체폐의 사소한 증상으로도 먼 미래의 예우를 알 수 있으며 결정하는 방법은 매우 많으므로 한 가지 증명만으로 병을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절맥, 망색, 청성은 각각 맥을 잡아 진찰하는 방법, 망진, 시각으로 확인 가능한 환자의 외적 상태나 배설물 등을 보아 진찰하는 방법, 그다음 문진, 환자의 목소리, 숨소리, 기침소리 등을 들어 병의 상태를 확인하는 방법에 해당되는 것인데 사용이 무엇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이것은 후에 중국 의학의 중요한 사진법이 원형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사용은 문진, 환자의 상태를 물어서 진단하는 그 방법일지도 모른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은 사진이 문진이 아니고 환자의 정신 상태를 관찰하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그런데 편잡의 진단법은 그 어느 것도 사용하지 않고 있다. 병은 체표에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직접 환자를 만지지 않아도 진찰할 수 있다는 것이다. 편잡의 전기가 투시술로 시작되어 있다는 것은 서른 세 가지 의료 일화에 대한 복선이었고 앞에 편잡의 진찰법은 명확한 투시술을 예상하게 해주지만 상지수로 담장을 사이에 둔 사람을 볼 수 있는 투시술이라는 약간의 성질이 다른 기파의 투시술도 실제로 몸 안의 상태를 꿰뚫어 보는 것이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듯이 편잡의 진찰법은 이러한 것이 아니고 체표에 나타난 증상의 정보로부터 몸 안의 상황을 통찰하는 것이었다. 다른 두 가지 의료 일화의 경우는 단적으로 말하면 망진 것 같다. 그러니까 기파의 치료 설화에 영향을 받았다고 생각되는 편잡의 투시술 설화는 실제로는 그의 기적적인 치료를 과장하기 위한 것이고 편잡의 우술에 의해서 본질적인 것은 아니었다. 왜냐하면 편잡의 요법은 오히려 기파와 유부의 요법과는 정반대이기 때문이다. 진찰법에 의한 서술된 뒤 편잡은 중서자에게 내 말이 거짓이라고 생각되면 실험 삼아 궁중에 들어가 태자를 진찰해 보십시오. 마땅히 이명, 그러니까 환자 자신이 귀에서 소리가 나는 것을 듣게 되는 상태, 그 비장, 콧구멍이 넓어진 것이 있고 양 허벅지를 주물러 따라 올라가 음부에 이르면 아직 따뜻한 기운이 있을 것입니다. 라고 말했다. 중서자는 망원자실하여 다시 말이 없다. 황급히 궁중에 들어가 보고하자 곽군이 편잡을 불러들여
기쁜 나머지 감사의 눈물로 목이 메인다. 여기서 편집은 병리적인 설명을 하기 시작한다. 먼저 병명이라기보다는 중상의 이름을 시골, 갑자기 의식을 상실하고 인사불성이 되고 죽는 것 같은 증상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한다. 다음으로 앞서 말한 중서자의 발병 병리설보다 훨씬 상세한 설명이 이어지는데 이것은 이해하기 곤란하다. 그가 말하는 것은 기와 음양의 기초, 개념과 위, 삼초, 방광 등의 장기 및 경락이라는 맥 관계의 생리학 용어가 나오면서 이들 간의 흐름이 형태로서 병리 현상을 파악한다고 한다. 내경의학에서 완성된 전형적인 액체 병리설이 드러나는 것이다. 병이 국수 주의해야 할 것은 병이 국소의 병면이 아니라 전체 현상으로 파악하고 있다는 것이며 따라서 병과 장소를 대응시키는 투시술은 의미를 잃게 되거나 또는 그 의미가 바뀔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 편잡이 제자 자양으로 하여금 침을 숫돌에 갈게 하고 그 원문에 따르면 이제 금속침과 돌침을 갈게 했다고 나와 있고 침은 금속이고 석은 편섭이라고 하여 돌로 만든 것을 말하. 삼양 오이에 그 침을 찔렀다. 잠시 태자가 살아났다. 이에 제자인 자표로 하여금 오픈의 위약 약재를 뜨겁게 하여 찜질하는 것을 말하. 율법이라고 함. 그 구절의 해석에 이설이 많다. 사람에 따라서 오픈의 열기의 정도, 열기가 인체 내에 들어가는 깊이, 찜질하는 면적 등을 의미하게 된다. 여기에서 위약의 양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보았다. 만들기하고 이를 팔감의 체제와 함께 다뤘다. 일반적으로 팔멸에서의 멸을 감으로 보아 8가지 감미를 지닌 약물로 이루어진 약으로 보기도 하나 여기에서는 그 앞에 오픈과 함께 약이 양으로 보인다. 이를 양쪽 겨드랑이 밑에 번갈아가며 붙였다. 그래서 태자가 일어나 앉았다. 다시 음양을 조절해주고 20일 동안 탄약을 복용하자 완전히 회복되었다. 이에 사람들은 편잡은 죽은 사람도 살려낼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편잡이 말하기를 내가 죽은 사람을 살려낸 것이 아니라 나는 당연히 살아난 사람을 일어날 수 있도록 했을 뿐이라고 했다. 편잡 천공열전에 이제 사만수 사기에 이제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고요. 먼저 제자인 자양이 침을 예리하게 갈기하고 사명오의 침을 찌르자 잠시 뒤 태자가 수생하였다. 사명오이는 체표에 있는 치료열의 하나로 소위 설명이 백회열과 같은 점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설명인데 임상사로 후대의 동맥에 속하고 백회열과 같은 점이다. 경이나 락이라고는 말도 보이기 때문에 경락이나 경의라는 개념이 이미 있었다고 보아도 좋을 것이다. 그 음양의 밸런스를 회복시키기 위한 처치로 20일간 탕약을 복용시키자 태자는 완전히 회복되었다. 이 기사는 중국의학 사상 의료에 침이 사용되었다는 것을 보아주는 아마도 최초의 기록일 것이다. 그러니까 편잡 자체가 일반적으로 그 북방 쪽의 그 스키타이 문명에서 그러니까 도래되어 내려오는 무당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중국에선 침이라는 개념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미 북방 쪽 계열에서는 이미 그 돌침이나 석침이 발견되었기 때문에 그게 이미 오래전부터 이제 그 침술이 행해졌다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먼저 제자인 자양에게 침을 예리하게 갈게 하고 사명오해에 침을 찌르자 잠시 뒤 태자가 소생하였다. 그러니까 이 말한 얘기는 그러니까 얘기하는 것은 침을 찔러가지고 귀에 순환을 좋게 했다는 얘기라고 이제 볼 수 있고요. 참. 그러나 여기 그 앞에 인용문에서 여침지석을 침을 가고 돌을 닦는다로 이어 침석 곧 편석을 간다고 해석하면 편잡이 새로운 요법을 발명했다고는 할 수 없게 된다. 그러나 편석과 침은 형태나 기능이 다른 의료기구이며 시골이라는 내과적 질환에서 편섭을 썼다고는 생각하기 어렵다. 침을 숫돌에 간다는 고 읽은 것이 타당하다. 침요법은 전기 작가인 사마천이 당시 전원시대의 요법을 앞시대에 끼워 놓지 않았을까 하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마천의 새로운 병리 사상과 새로운 요법을 내걸고 등장한 사람이 편잡이라는 사실, 그리고 그 모멘텀에서 그 다소간에 과장된 기적 치료 일화가 남겨져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전기를 썼던 것이다.
근데 민중들에게 침투는 분명히 기적 치료로 보였겠지만 편집에게는 당연히 살아날 사람을 도와주는 게 불과했던 것이다. 기적을 기적으로 끝내지 않으려는 편집은 실로 매우 세밀한 처치를 행하고 있다. 그 밖에 물리요법과 약물요법을 병행하여 음양의 균형, 말하자면 자연 치유력을 도와주는 데 주력하고 있다. 여기에서 천체론적인 격리사상에 걸맞는 종합적인 요법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한다. 그 예언설화, 그 다음에 이제 예언설화, 이거는 저 나중에 제가 그 책을 갖다 볼게요. 그 편집 사상 자체가 일반적으로 스키타의 문명에서 이제 도래됐던 그 무당이 이길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파, 그러니까 옛날 때부터, 그러니까 그러니까 석가모니 부처를 갖다가 이제 부처님을 모시는 그 제자가 그 기파가 그 그러니까 그 불교의 그 부처님의 그 권능으로 해가지고 투시술을 얻었다는 거 하고 좀 비슷한 거고요. 이 편잡이 일반적으로 중국의 이제 그 역사에서 그 지대한 이제 그 액체병약이라는 이론을 갖다가 체계화해서 만들었긴 사람이기 때문에 그 일반적으로 그 사마천이 그 좀 신격화 해가지고 그 역사서에 기록을 한 것 같아요. 네, 하여튼 저기 제뭐 강의 못난 강의 들어주셔서 매우 감사하고요. 좀 이거 잘 그 못해도 좀 이해해 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